반갑습니다. 삼명통의 해독 10권 감명구결 36페이지에 있는 귀역 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관한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귀 중에 귀가 있으면 귀소라고 한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는데 간목을 극하는 것은 경금이 되죠. 그리고 다시 경금을 극하는 것은 병화가 되죠. 귀 중에 귀가 있으면 간목을 기준으로 할 때 경금이 귀가 되니까 귀 중에 다시 귀가 있다. 귀와 귀가 있다. 귀신의 귀신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귀소한다. 귀신이 휘바람 분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가령 토인이 목월에 생하고 금이 일시에 있는 종류는 목이 토를 극하고 금이 목을 극하지만 금의 건기가 열악하여 흉하다. 이 말은 목이 있는데 이 목이 토를 극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토를 극하는데 다시 금이 있게 된다. 그러면은 이 금이 다시 간목을 극해서 무토를 보호하게 되죠. 그렇지만 건기가 열악하여 흉하다. 이 말은 월지에 임목이 있다면 금에 속하는 경금은 임목에서 어떻게 해요? 절이 되죠. 그래서 건기가 열악하여 흉하다. 열악한 경금이 간목을 극하지 못하여 무토를 보호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인월이 되면은 경금은 사절지를 봤기 때문에 영양이 약하여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본이 강건하면 꺼리지 않는다. 일간과 영간이 강건하면 꺼리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무엇에? 귀가 있지만 귀신이 있지만 강건하면 사람이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면 귀신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를 보면 김이, 을에, 병인, 신묘가 됩니다. 삼합이 있고 또 인묘를 만났다. 기토와 관성이 된다. 이렇게 하였어요. 여기에서는 기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간에 있죠. 연을 기준으로 하여서 오행의 동향을 본 것이 되죠. 월간에 을목이 있고 일과 시에 임목과 묘목이 있어요. 그리고 월지에 해수가 있고 미토가 있죠. 해와 묘와 미가 해묘미 삼합이 되었죠. 그래서 관살성이 강왕합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는 관살성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지만 연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귀라고 한 것입니다. 귀신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목이 강왕하죠. 그렇다고 월에 있는 기토가 약한 것은 아니죠. 왜요? 미토를 좌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가 되는데 병과 신이 합하여 대기하였다. 병과 신이 합하여 대기하였다고 하였는데 병신이 합한다고 왜 대기하였을까? 필자도 의문이 갑니다. 병일간의 신금은 재성이 되죠. 재성이 허약하죠. 그래서 일간에 합하여 가게 된 그러한 형상이 된다고 하겠는데 되기하였다. 그리고 인성이 강왕하고 해수가 있어서 관살성이 있죠. 인성이 관살성으로 흐르는 기세가 성립되었지만 수가 목에 비해서 약하죠. 이러할 때는 대운이 수로 흐르면은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관인 상생이 잘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연간이 음간이니까 해에서 술, 금으로 흘렸죠. 유, 신 이렇게. 다음에는 미에서 오로, 사로, 서에서 남으로 대운이 흘렀어. 남으로 대운이 흐를 때 신금이 힘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합하여 가지 않고 재성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행이 두루 건강한 조건을 갖추게 되고 특히 진금대운이 되면은 신은 수의 생지가 되니 관살성의 생지가 되고 관살성이 강왕해지고 역시 재성도 강왕해지죠. 이렇게 되어서 인성의 힘이 관살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즉 재성에서 관살성으로 다시 관살성이 인성으로 흐르는 기세가 성립되고 다시 일간으로 흐르는 기세가 성립되어서 오행이 비교적 유통이 된 거죠. 그래서 되기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하나 더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합하여 가고 합하여 가지 못하는 경우의 내용을 삼명통의 2권에 있는 천간합의 내용을 살짝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서방 경신금은 남방 병정화의 극을
두려워하여 경은 양에 속하여 형이 되고 신은 음에 속하여 누이가 된다. 신누이는 장차 경금을 떠나서 화의 집안에 시집가서 병의 처가 되어 소위 병신합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금이 여름에 되어서 약하게 되었을 경우에 병에게 시집가서 병신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금이 비록 시집가서 병의 처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을이 와서 금이 왕하게 되고 수는 휴수가 되면 화의 극을 두려워하지 않아 금의 집안에 되돌아오지만 화의 집안에서 해임을 면할 수 없어서 금의 집안에 되돌아와서 해산하게 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화는 적색이고 금은 백색인데 가을에 대추가 익으면 반은 적색이고 반은 백색이고 단풍나무 잎이 불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일어난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을이 와서 금이 황하게 되고 수가 휴수가 되면 화의 극을 두려워하지 않아 금의 집안에 되돌아온다 하였거든요. 이 경우는 금이 왕하게 되었을 때는 합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금이 왕하게 되었을 때 이때 이렇게 되면 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병화도 강하고 신금도 강하게 되면은 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신이 병화의 극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여름이 되어서 병화의 영양이 증가했을 때 그럴 때 신금이 두려워서 합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합하고 합하지 않는 이론이 여기에서 그 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금이 월지의 해수를 보고 자기 자리에 묘목을 봤어요. 금은 축에서 묘구에 들고 자에서 사하고 인에서 절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영향이 없는 거죠.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합하게 된다. 무슨 합? 병신합. 그렇지만 병화는 자기 자리에 생지를 좌하였잖아요. 그래서 합하게 가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운이 유금대운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병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본가로 되돌아와서 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재성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글을 보면 기토는 음토로 을목은 귀가 되니 어찌하겠노. 기토연간은 을목이 7살로서 귀가 되죠. 일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7살이지만 연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또 신은 을목의 귀가 되어 제하지만 신금은 을목을 극하니까 을목의 귀가 되죠. 그런데 인묘관성이 변하여 기토의 귀가 된다. 이렇게 하였어요. 이 말은 묘와 인과 해, 묘, 미 삼합을 해서 목이 강왕하게 되었죠. 그래서 신금이 을목을 극하여 귀에서 해소되었지만 지지에서 힘을 받아서 도리어 강왕하게 변하였기 때문에 다시 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밑에 있는 문장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해묘미로 삼합이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것이 귀에 내왕하여 기를 극하니 연간 기토를 극하니 해묘미 삼합으로 월간의 을목이 강왕하게 되어서 기토를 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어 주는 납법에 사망하였다. 이 사주를 삼명통에서 아직 한 번도 풀이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풀이했어요. 연간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를 풀이한 것입니다. 매우 독특한 하나의 예로서 앞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